당신이 매일 내고 있는 숨겨진 세금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 명세서에도 영수증에도 결코 찍혀 나오지 않는 세금, 그 어떤 정치인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세금. 하지만 바로 그 세금이 소리 없이 우리의 저축을 갉아먹고 월급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우리의 미래를 조금씩 훔쳐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숨겨진 세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지배자들이 사용해온 가장 오래되고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에 빛을 더해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보이지 않는 도둑으로부터 더 많은 이들을 깨우는 경종이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조용한 자산의 도둑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부를 정부와 그 게임의 법칙을 아는 소수의 엘리트에게로 이전시키는 교묘한 장치입니다. 역사상 발명된 가장 편리한 세금 징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된 선택이며 정부가 대놓고 세금을 올리는 정치적 고통 없이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묘한 도구입니다. 역사의 첫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고대 로마 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는 군단병들에게 데나리우스라는 은화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지중해 전역에서 신뢰받던 화폐였죠. 하지만 계속되는 전쟁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황제들은 세금을 올리는 대신 더 쉬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동전에 들어가는 은의 함량을 줄이고 값싼 금속을 섞는 것이었습니다. 동전 앞면에는 여전히 위험 있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전은 점점 가벼워지고 얇아졌으며 은보다는 구리 맛이 더 강해졌습니다. 당연히 물가는 치솟았고 화폐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경제는 물물 교환이나 순금 거래로 퇴보했습니다. 단 한 줄의 법령도 없이 모든 시민에게 부과된 숨겨진 세금으로 인해 제국의 화폐는 가치를 잃었습니다. 로마는 결국 멸망했지만 이 교활한 속임수는 살아남았습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던 혁명 정부는 몰수한 교회 토지를 담보로 아시냐라는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혁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무분별하게 지폐를 찍어내자 그 가치는 휴지 조각만도 못하게 폭락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빵을 달라며 폭동이 일어났고 농부들은 지폐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저축은 또다시 하룻밤 사이에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통화 공급량을 늘려 지폐를 가진 모든 시민의 주머니를 조용히 털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인플레이션 붕괴 사례,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독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비대 짓눌린 독일 중앙은행은 끝없이 돈을 찍어냈습니다. 1923년이 되자 노동자들은 하루에 2번씩 급여를 받아야 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월급의 가치가 반 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주부들은 저녁이 되어 물가가 2배로 뛰기 전에 음식을 사려고 아침부터 상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은 돈다발을 장난감 블록처럼 쌓고 놀았고 빵 한 덩어리 가격이 수십억 마르크에 달했습니다.
한평생 모은 저축이 완전히 사라지는 숨겨진 세금이 노골적인 재산 몰수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어두운 진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이 끔찍한 재앙을 지켜보며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는 교훈 대신 강력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편리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고 돈을 쓰고 화폐를 찍어내면 과거의 빚을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세금이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채권자와 저축을 한 사람들은 고통받지만 국가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명시적인 세금 인상에는 거리로 나와 저항하지만 인플레이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절도의 과정이 너무나 희미하고 혼란스럽고 누구의 탓인지 지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편함에 인플레이션 고지서가 날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월세가 올랐다는 것, 식료품 가격이 비싸졌다는 것, 내 월급으로는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막연히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의도된 설계입니다. 대영 제국은 이 게임의 대가였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영국은 세금과 차입뿐만 아니라 통제된 인플레이션을 통해 막대한 군사 비용을 조달했습니다. 영란은행이 돈을 찍어내자 물가는 서서히 올랐고 평범한 시민들은 조용히 그 비용을 감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정치인들은 승리를 자축했지만 가계 저축자들은 자신들의 파운드화가 이전보다 훨씬 적은 것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공동의 희생으로 위장한 애국적 절도 행위였던 셈입니다. 20세기는 비슷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이 조용히 국가 부채를 잠식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를 경제성장이라 불렀지만 그 회복의 상당 부분은 물가 상승을 통해 전쟁 채무의 실질 가치를 조용히 줄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을 때 통화 팽창을 막던 마지막 족쇄가 풀렸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 정부들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면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담보하지 않는 돈, 즉 명목 화폐가 세계 표준이 되었고 인플레이션은 조용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당신이 연 1% 이자를 주는 예금 계좌에 돈을 넣어두었는데 공식 인플레이션율이 5%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매년 자산의 4%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라진 가치는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빚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채무자에게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쉬워진 정부에게로, 그리고 당신의 현금이 시드는 동안 부동산, 주식,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자산 보유자들에게로 이전됩니다. 이것은 경제학으로 위장한 부의 재분배 계획이며 돈을 가진 다수로부터 자산을 가진 소수에게로 부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어쩌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 세대에게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평생 모은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반토막나는 것을 목격했던 우리에게 화폐 가치의 하락은 단순한 경제 용어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월급을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인플레이션 세금의 모습입니다. 결국 평범한 사람들은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빚을 내 자산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각국 정부는 수조 달러를 찍어내 은행을 구제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양적 완화라고 불렀습니다. 월스트리트에게는 구원이었지만 평범한 저축자들에게는 도둑질이었습니다.
그 풀린 돈은 실물 경제로 흐르기보다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주식, 부동산, 명품 가격은 폭등했지만 임금은 정체되었습니다. 부의 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숨겨진 세금은 형태를 바꿨지만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저축하는 사람을 벌하고 빚을 낸 사람과 엘리트에게 보상하는 똑같은 속임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팬데믹이 닥쳤습니다. 정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업 구제금융 등 모든 것이 허공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로 조달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것은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짜 돈, 유예된 부채.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인플레이션은 포효하며 돌아왔습니다. 에너지 요금은 2배로 뛰었고 식료품 가격은 급등했으며 주거비용은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다시 한번 승자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패자는 중산층과 빈곤층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아무도 투표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때때로 연 2% 정도의 건강한 인플레이션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소위 건강한 인플레이션조차도 당신의 저축이 배경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초인플레이션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침식이며 여전히 숨겨진 세금입니다. 차이는 오직 속도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할까요? 역사는 교훈을 줍니다. 로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진 동전을 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은과 금을 비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이마르 독일에서는 외화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1970년대에는 현금이 불타는 동안 부동산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부를 보존했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신뢰하고 수동적이며 저축하는 사람들을 벌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유동적이며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보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대안인 세금 인상은 정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유권자들에게 당신의 월급에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조용히 그 일을 대신하도록 두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측정되는 방식을 재정의할 것입니다. 양적 완화, 현대화폐 이론 같은 새로운 단어를 발명하여 그것이 개인적인 약탈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인 것처럼 들리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세금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불공평한 세금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물가가 오르고 정치인들이 어깨를 으쓱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스터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정책이며 그 대가는 바로 당신이 치르고 있습니다. 진실은 미래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 이미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